도넛 사용 설명서. 도넛형 인간들을 위한 문장 레시피. 첫 번째 문장이 제가 없어 보이게 한다까지 읽었잖아요. 네. 근데 그 뒤에 문장을 보면은 네. 뭐 담배를 피고 지금까지 나는 너무 시간이 없었다 이런 문장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 뒤에 거의 순수한 시간, 그 텅 빈 연속만이 있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네. 그 고통과 슬픔이라는 에너지가 네. 저는 되게 퓨어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이유 중에도 하나예요. 뭐 기쁨, 뭐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겠지만 네. 고통이라는 거는 되게 단일적이고 무채색일 것 같고 뭔가 섞여 있지 않을 것 같은 슬픔이라는 거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었는데 네. 그런 제가 생각하는 그런 철학적인 부분들하고 되게 많이 맞닿아 있어서 좋았던 것 같고요. 이 대목은 끝 장면 배에 비유한 것도 되게 좋았죠. 네. 좀 슬펐어요. 두 번째 문장 읽어드리는 거는. 네. 그 뒷부분은 그렇게 많은 길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만큼 많은 막다른 길로 변해버렸다 라고 했을 때 먹먹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슬픔이 마치 어중간한 미결 상태처럼 느껴지는지 알 것 같다. 그리고 자기가 항상 화살을 돌렸던, 그러니까 화살의 끝이었던 목표물에 비유하긴 했지만 그렇게 공격적인 뜻이 아니라 나의 습관이 다 H와 관련된 것들이라 뭐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서 물을 한 잔 마시는 습관이 있다고 할 때 그 물을 마시고 꼭 상대방을 위해서 또 물을 한 잔 따라 놓는 사람이었다면은 그럴 필요가 없어진 것, 뭐 이런 것들이 다 H가 떠났기 때문에 채워지지 않는 느낌이라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저도 이 대목이 좋았는데 일단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미결 상태라는 게 아까 그 얘기하신 켄치크로이는 미결의 다음 단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기해 주신 게 되게 건강하고 좋은 슬픔의 연장선에 있다고 생각을 한 게 미결 상태인 지점이잖아요. 지금 이 책의 한 중반 정도의 이 문장이 놓여 있는 건데 어떤 이 C.S. 루이스의 생각의 중반 정도에 이른 상황에서 미결인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물론 그 부정적인 뉘앙스의 미결은 아닌 것 같은데 결국 이 책을 읽다 보면은 근데 사실 건강하지 못하거나 이 슬픔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깨진 그릇을 그냥 이렇게 한쪽에 폐기해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시 보듬거나 조각을 모을 생각을 못하고 그거를 잘 이렇게 복구해서 어느 한쪽에 예쁘게 모셔두지 못하고 그냥 그 깨진 상태로 폭력적으로, 그러니까 자신에게 가하는 폭력 파괴적으로 버려버리거나 더 깨버리는 게 제일 안 좋은 경우인 것 같은데 근데 의외로 그 저희가 건강하다라는 걸 얘기를 했을 때 세상의 관점에서 반대적인 사람들을 더 건강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꼭 다 되살려놔야 그것도 어떤 강박일 수 있거든요. 그 마음을 꼭 다 들여다보고 어떻게든 잘 그걸 극복해야 해라고 말하는 것조차 그것도 맞고 근데 이제 완전 깨버리는 경우에는 견딜 수 없어서 깨버렸을 때의 결과가 우리가 뭔지 알잖아요. 그쵸. 그 그릇을 가장 추억할 수 없는 형태로도 만들어버리는 거, 그러니까 훼손해버리는 거는 저는 안 좋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냥 깨진 그릇 큰 조각이 난 거를 한쪽에 계속 놓아놓는 것도 저는 이 막 꼭 다 아름답게 복원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계속 그 미결 상태에 있는 거, 미완결 상태에 있는 거, 그러니까 아직은 깨진 그릇에 가까운 상태에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좋아하는 비유, 어떤 작품들에서 몇 번 나오는 비유인데 이별을 했을 때 나는 계속 그냥 살던 대로 사는데
나에게 어떤 뭐 위성이 하나 달려있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헤어진 사람이 나를 계속 지켜보고 있는 느낌을 받는 경우들? 무서운데요. 그쵸. 근데 어떤 그게 세수를 하다가도 어떤 내가 그 사람과 싸웠던 내 뭐 세수하는 습관 때문에 싸웠어 라고 했을 때 그걸 계속 그 사람의 리액션이 내 귀에 자연스럽게 들리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 근데 그건 내가 관찰당하는 입장에 대한 불편함 혹은 미련 같은 거잖아요. 근데 C.S. 루이스는 저는 이렇게 반대로 표현한 거는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의 시선과 내 생활의 집중은 다 이 H에게 가 있었어. 그러니까 어떤 나의 중심이었어 라고 얘기하는 거는 물론 이 두 관계가 특수해서 그럴 것 같기는 해요. 이제 암투병을 옆에서 간호해주는 입장이니까 그럴 수밖에 그렇죠. 없었겠지 싶다가도 그 모든 활의 끝에는 그 아내가 있었어 라는 말이 되게 이 둘의 관계의 애정을 되게 잘 보여주는 것 같아서 좀 저한테는 신선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나의 중심이었어 라는 말의 다른 표현이어서 그리고 루이스의 책들이 고통을 주제로 한 책들이 좀 많더라고요. 고통의 문제라는 책들도 있고 네. 약간 고통이라는 주제 자체가 약간 루이스한테는 약간 익숙한 약간 어린 시절도 좀 불행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뒤에 아들이 쓴 후기에 보면 병간호 할 때도 C.S. 루이스도 아픈 상태였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길래 여기서도 이제 잠깐 언급되지만 육체적인 고통에 대해서 아마 지금 이걸 쓸 때의 상태는 아내의 그 고통에 대해 묘사하는 것도 힘들어서 그 언급이 적은 것 같은데 아내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했다라는 그거에 대한 신에 대한 원망도 있잖아요. 좀 많이 이렇게 신앙인이 표현해도 돼라고 싶을 정도로 막 신이 인간에게 생체 실험을 한다거나 막 다음 고문을 준비하고 있다 막 이렇게 문장이 끝나버릴 때 너무 무섭고 이거를 과연 처음에는 가명으로 발표했다고 하잖아요. 네. 물론 그런 비난의 공포 때문은 두려움 때문은 아니었겠지만 과감한 이거를 삭제했을 수도 있는데 출판할 때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는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굉장히 솔직하고 네. 사실 근데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뭔가 일이 있었을 때 그럼요. 모든 방향으로 끝을 내보는 상상들을 하니까 또 그걸 다 표현하진 않잖아요. 저희가 기록으로 남기지도 않죠. 혼자 생각만 하지. 저는 가끔 남기긴 해요. 감히 그럴 수 있다니 대단하시네요. 아니에요. 그러면 저희가 다음 문장으로 경희님 46쪽에 있는 문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좀 계속 앞쪽에 매여 있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앞쪽에 좀 표시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다시 46쪽으로 돌아가면은 어떤 관점에서 보더라도 H가 죽었다는 말은 모든 것이 사라졌다는 말이다. 그것은 과거의 일부이다. 과거는 과거이며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고 시간 그 자체가 죽음의 또 다른 이름이며 천국이란 이전 것은 지나가 버린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다. 저는 이 책 중에 이 문장이 제일 좋았어요. 다른 이유는 아니고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천국이란 원래는 이 문장만 읽어드릴까 하다가 너무 맥락이 없어서 앞에를 좀 더 읽어드렸는데 천국이란 이전 것은 지나가 버린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 문장이 너무 힘이 있어서 이것 뒤의 얘기가 그거잖아요. 천국에 대한 통념들을 다 깨버리는 것. 예를 들어 뒤에 얘기가 뭐 요단강 건너 우리가 죽으면 가족의 재회를 다시 할 수 있어 라거나 천국에도 담배가 있을 거야 라거나
인간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있는 곳이 천국 이런 개념들 혹은 우리가 다시 만날 거야 라는 개념 네. 그거를 다 반박해버리잖아요. 네. 물론 그 천국에 대한 희망사항들을 그려놓는 게 꼭 나약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그렇죠. 해요. 그리고 동감해요. 인간 세계와는 다르지만 돌고 돌면 만날 수도 있어 라는 생각도 해요. C.S. 이거를 꼭 우리 못 만나 이렇게 못 박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그거 말고 천국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자. 성경에는 여기는 이제 각주로 뭐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렇게 각주가 달려있는데 네. 이전 것은 지나가 버린 천국은 그거야 라고 했을 때 그냥 잘 설명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원하는 천국도 이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모든 것이 사라졌다라고 하면 슬프잖아요. 모든 것이 끝났어라고 하면 과거로 돌려버리면 되게 슬픈데 그게 아니라 다 지나갔어라고 하면 느낌이 확 달라지는 것 같아요. 고통도 무엇도 다 지나간 상태면은 더 이상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 그게 뭐 꼭 무에 가까워라고는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왜 우리가 가장 세속적인 위로이면서도 진리라고 늘 얘기하는 게 다 지나갈 거야 라는 정말 왜 가장 슬프고 힘든 상태에서 들으면 가장 화나는 말이잖아요. 뭐가 지나가? 근데 사실 지나고 나면 지났네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물론 또 다른 고통과 또 다른 절망이 다가오긴 하지만 그 일은 지나가게 되어 있어. 뭐 그게 5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삶이 끝나서이든 이 말은 진리라고 생각을 하기는 해요. 근데 그게 다 지나갈 거야 라는 말이 한낱 위로일 수도 있겠지만 이전 것은 다 지나가 버린 상태라고 상상했을 때 그것이 그리고 어떤 천국의 이미지 여기서 루이스는 이미지라는 말을 되게 좀 안 좋게 쓰긴 하지만 저 역시도 인간적인 이미지를 갖고 인간 세계와 흡사한 유토피아적인 천국을 상상을 했다면 종교적인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도 예를 들어 불교에서도 극락, 면옥 이렇게 했을 때 상상되는 그림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림으로 전해지는 상상 속 이미지들. 그 세상이 저에게 각인시키는. 네, 그 뭐 문학 작품 속에서의 지옥과 천국도 그러하고 신화 속에서도 그러하고 근데 그거 말고 그건 인간적인 상상력이잖아요. 인간 세계에서 할 수 있는 상상. 근데 뒤에 이제 다른 파트에서도 C.S. 루이스는 되게 우주적인 관점에서 천국이나 사후 세계를 얘기하기도 하고 시간의 의미가 지금 이 지구와는 인간 세계와는 다를 거야라는 얘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천국에 대해 우리가 그나마 짐작할 수 있는 최소한이 이거 같았어요. 그냥 이전 것은 지나가 버린 상태. 다 지나가 버린 상태. 어떤 인간 세계에서의 시간을 보내버린 상태. 어쩌면 지옥 연옥은 그걸 곱씹는 상태일 수도 있어요. 근데 천국은 그냥 왜 웃으세요? 너무 지독한 말이지 않아요? 너무 지독해요. 그걸 계속 곱씹는다고 생각하면 다시 반복되고 그 상황이 막 이러면 엄청 싫을 것 같은데 천국은 그냥 그게 지나가버린 상태야 라고 했을 때 저한테 주는 위안이 너무 컸어요. 이 문장에서 그러면 그냥 인간 세계에 있는 지금도 조금 버틸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잘못 표현하면 다 지나갈 거야 라는 위로와 동일한 메시지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게 그것과는 좀 다른 뉘앙스였던 것 같아요. 천국이란 모든 것이 지나가 버린 상태라고 생각을 하면 되게 마음이 좀 평안해지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청소를 하다가 계절이 바뀌니까 그 온수 매트를 뺐거든요. 그래서 물 빼는 작업을 하고 라인이 있어요. 물이 왔다 갔다 하는 라인 이렇게 딱 올렸는데 머리카락과 각질들이 좀 이렇게 더러울 수 있는데 호스에서 이렇게 쌓여 있다가 딱 올리니까 침대 위로 딱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더럽네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제 다 치우고 이불을 이제 이렇게 팡팡 털었어요.
옥상에 올라가서 네. 떨었는데 분명히 제 몸에서 떨어졌거나 네. 아니면 뭐 팡이 뭐 혹은 제가 키우는 뭐 반려견들의 그거일 수도 있고 네. 다 이름이 없잖아요. 그냥 각질로 네. 저는 이제 그냥 명명했어요. 네. 각질로 네. 명명하고 네. 딱 터니까 그것들이 날아가잖아요. 그럼 얘들은 그냥 그 세상이 부르는 그냥 먼지가 돼버리고 네. 이제 날아가 버리면 사람들이 되게 싫어하는 먼지가 돼버리는 거니까 네. 뭔가 존재 자체가 사라져 버린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몸에서 떨어져 나간 네, 그런 것들이. 그쵸. 네. 아까 천국을 얘기를 하시길래 네. 그 각질들이 저라면은 그렇게 사라져 버리는 게 네. 거의 거기까지 뻗어나가는 생각.